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의 자진 폐차 신청을 접수해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이번 사업으로 내년에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 650여 대의 차량이 폐차됩니다. 순천 지역이 청춘 여행객들의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새해에는 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더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청춘 여행객들을 일컫는 네일러. 생태와 문화의 도시 순천시가 네일러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순천을 찾은 네일러들은 모두 12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 효과도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 속에는 청춘 여행 길잡이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청춘 여행객들에게 SNS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인식시키는 데 숨은 역할을 한 겁니다. 말로만 하면 그냥 휘발성처럼 증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옐로우 아이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고 가시적인 가독성이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순천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해 청춘 여행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합니다. 먼저 순천 6곳의 관광지를 1박 2일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 가능한 통합 입장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별빛 축제도 개최합니다. 다음 달 말 순천역 인근에 음식과 문화의 융합형 컨텐츠가 될 청년문화촌을 새롭게 개장하고 신개념의 시티투어 버스인 미국형 트롤리버스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버스에 타게 되면은 4개 국어로 통역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해설들을 들을 수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지금 현재 그 2대를 계약을 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일러 청춘 여행객들은 지역 관광의 건전한 여행 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밝고 활기찬 도심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일러들의 성지 순천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시의 지원 시책은 새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화양에서 소라까지 22호선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화양에서 나진을 거쳐 소라면까지 21.8km에 대한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이달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2,9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확포장 구간 가운데 덕양 소재지에 대한 용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공사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는 공사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에 숨어있는 우수경관 6곳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작지만 소박하고 이야기가 있는 숨겨진 우수자연 경관을 발굴 조사한 결과 용이 누워있는 형상의 계곡이 아름다운 주안면 운룡마을 견우직렬 사슬거리 등 6곳을 좋은 경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역사를 간직한 옥천동 일본식 가옥 등 6곳도 개선이 필요한 경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재 기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헌 추진과 전당대회 등을 계기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뜻대로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12월 지지율이 20%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고 총선이 치러졌던 지난 4월에 비하면 지지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총선 때 바닥을 쳤던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탄핵 국면에서 49%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선 주자가 많은 민주당은 인물들이 부상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당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층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외에는 유력한 대안 자체가 없는 거고,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을 국민의당 텐트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도 이 같은 고민 때문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이어서 각 정당 중에서는 최초로 당론으로 개헌 추진을 결정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달 15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머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에 빠진 국민의당이 반전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진들과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와 전남북을 차례로 돌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꽃거래가 크게 줄면서 화훼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신품종으로 교체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널찍한 시설하우스에 출하를 앞둔 신비디움 화분이 가득합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개업이나 승진 등 축화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출하 가격도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분 선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화훼 농가들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작물을 전환하려 해도 막대한 시설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평생을 신비디움 꽃을 하다가 일반 작물을 했을 경우에 좀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년째 국화를 생산해온 이 농가는 토마토 농사로 전환했다가 신통치 않아서 신품종 화훼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새로 심은 꽃은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알스트로메리아로 광주 전남을 넘어 수도권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온성 작물이어서 난방비 부담이 적은 데다 적은 인력으로도 화훼 농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이제 그 전략이 많이 되죠. 우선 약도 안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뭘 덮어놨기 때문에 그 김작업, 풀메기 작업도 않고.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화훼 농사는 1,600여 농가, 1,073헥타르 규모입니다. 화훼 생산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꽃 소비를 촉진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지역 다문화 가정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디오션 리조트 웨딩홀에서 관내 다문화 가정 10쌍에 대한 합동 결혼식을 후원하고 혼주와 하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로연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오션 리조트 측이 결혼식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식사와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해 이뤄졌으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광양 LF 아울렛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 최고 속도가 조정됩니다. 광양경찰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구 광양역을 거쳐 석정 삼거리에 이르는 5km 구간의 차량 최고 속도를 현재 시속 8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 LF 아울렛과 운전면허 시험장 개장으로 해당 구간의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겨울철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내년 2월까지 공공건물에서 난방기를 가동할 때 실내 온도를 평균 18도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과 홍보 전광판 등은 심야에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부분에서는 건물 실내 온도를 20도로 제한할 것과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고흥 지역 농민들을 위한 야간 영농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과 2월 2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야간 영농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분야는 과수재배법과 토양 비료 관리, 병해충 방제 등으로 각종 자격증을 보유한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전남 도내에서 도시경관을 가장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관행정평가에서 광양시가 1위격인 최우수상을, 해남군과 담양군, 영암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신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성탄절은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나오실 때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충남,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방에는 30cm 이상,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에 1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도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1.7도, 대전 3.3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4도, 전주 7도, 대구 6도 안팎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개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